영화관을 포함한 수많은 편의시설들이 모여있는 깔끔한 현황의 신도시가 펼쳐져 있어 편의시설에 대한 아쉬움이 전혀 없고 하염없이 조용하고 한적한 마을 입구 쪽으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전원주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대지 면적은 180평 정도지만 전면부로 200평이 넘어가는 국유지와 접하고 있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면적은 대략 400평에 해당하니 저렴한 가격대로 물건 전부를 취득한 뒤 조용히 거주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넓은 마당에서 끝이 아니라 전원주택의 상태 또한 상당히 좋은 편이라 물건을 취득한 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도 상당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수도권 전원주택의 가격도 폭락하는 시기니 이번 기회를 통해 주변 시세를 무시하는 가격대로 전원주택을 취득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본격적인 소개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영상 속 댓글창에 대박집이라고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보물 같은 물건을 찾아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달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작하는 곳은 집 앞으로 위치한 왕복 4차로의 대로변에서 해당 물건 앞까지 이어진 진입로입니다. 집에서 아주 가까운 곳으로 신도시가 개발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이 업그레이드됐기 때문에 자차를 통해 이동하실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고 집 앞까지 연결된 국유지 도로도 새롭게 포장되어 있어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없습니다. 진입로를 따라 올라오다 보면 우측편으로 담장과 펜스가 설치된 곳이 보이는데 펜스가 설치된 곳은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와 국유지가 혼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에서 모두 이용 중인 곳이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물건에 포함된 대지와 국유지의 경계가 명확하게 나눠진 건 아니지만 건축물은 모두 국유지가 아닌 대지 위에 건축된 곳이라 별다른 문제는 없으니 이 부분에 대해선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따라 조금만 더 들어가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집 앞으로 도착합니다. 별도 대문은 설치되어 있지 않지만 집 마당이 대부분 포장되어 있는 곳이라 차량을 통해 접근할 때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대지 경계에 포함되는 곳은 아름다운 조경소와 잔디까지 식재되어 있으니 조그마한 화단을 가꾸며 조용히 거주하시기엔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리고 도로 바로 옆으로 주택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요즘 새롭게 건축되는 전원주택들처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너무 개성 넘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주택은 아니기 때문에 부부끼리 조용히 거주하시기엔 부족함이 없고 대지를 최대한 활용하며 주택을 건축해 두셨기 때문에 마당을 활용하기에도 너무나 좋습니다. 현장에서 살펴볼 내용이 많이 남았지만 조금 더 원활한 설명을 위해 지금부터는 드론 영상을 참고하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에 포함된 대지 경계입니다.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 없이 한 필지로 구성되어 있어 물건을 취득할 때 번거로움이 없고 대지 면적도 600제곱미터로 181.5평에 해당하니 면적에 대한 아쉬움도 크지 않은 편인데 바로 앞으론 대략 200평 이상의 국유지도 활용할 수 있어 실제로 이용하시게 될 면적은 400평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국유지와 접하고 있고 지금도 실제로 이용 중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국유지에 다른 건물을 건축하거나 토지를 심하게 훼손하는 등의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에 그냥 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는 텃밭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 주변에 위치한 다른 곳들도 모두 국유지의 일부를 이용 중인 현황인데 그 중에서 해당 물건이 가장 넓게 이용 중이라 같은 비용으로 취득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효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활용만 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완전히 내 땅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대 비싼 가격으로 취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토지에 관한 내용은 뒤편에서 조금 더 상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고 지금부터는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 목록과 면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필지의 대지 위로는 단독주택 한 채와 창고, 그리고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가 위치하며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를 제외한 모든 건물들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매각 제외 상태긴 하지만 물건을 취득한 뒤 소유자에게 정리해달라 요청하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현장으로 내려와 매각에 포함되어 있는 주택과 창고 현황을 살펴볼까요? 우선 주택과 창고의 전체 면적은 154.39제곱미터 46.7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 주택의 순수 면적은
93.39제곱미터, 28.2평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면적이라면 부부끼리 거주하시기엔 충분한 면적이라 생각되며 건물 현황도 나쁘지 않은 편이라 취득한 뒤 많은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주택의 구조는 ALC 블록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소 생소한 자재라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ALC 블록은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으로 일반 콘크리트보다 훨씬 가볍고 단열과 내화, 방음 성능이 뛰어난 특수 블록입니다. 여러 가지 장점이 존재하는 구조지만 습기에 약하다는 단점도 있는데 해당 물건처럼 주택으로 건축할 때는 발수 처리된 ALC 블록을 사용하거나 적절한 방수 마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용 승인일은 2012년 12월 11일로 건축된 지 13년의 시간이 지났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전면뿐 아니라 측면의 건물 상태 또한 너무나 좋은 편이니 연식에 대한 걱정은 없어 보였고 지금은 현황상 빈집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전체적인 건물의 관리 상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뒤편을 확인해보면 18.5평의 창고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창고 내부에 화목 보일러가 존재해 주택 외벽으로 그을음이 생기기도 했지만 아주 심각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고압수로 청소해 주신다면 곧바로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아직 설명드릴 내용이 많지만 조금 더 깔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지금부터는 지적도와 현장 경계를 참고하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대지 경계입니다.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한 필지로만 구성된 대지는 추가적으로 취득하거나 소유자와 협의해야 할 목록이 없으며 대지 면적은 600제곱미터로 181.5평에 해당하고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에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반인 신분으로 물건을 취득하는 데 제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상세한 경계를 확인해보면 실제 해당 물건의 경계보다 더욱 넓은 토지를 활용 중인 상황인데 바로 앞에 자리 잡은 토지는 모두 국유지에 해당하는 곳으로 처음 건축을 진행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용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촬영된 위성지도를 보면 여기에 조그마한 정자와 연못이 조성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문제가 발생한 탓인지 모두 철거된 상태였고 현재는 국유지 위에 골재와 항아리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국유지에 건축되어 있던 정자와 연못을 정리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국유지에 콘크리트 포장된 진입로 또한 문제될 확률도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 합니다. 국유지를 무단 점유하는 것인지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인지에 따라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만약 허가받지 않고 이용 중인 현황이라면 낙찰자가 모든 책임을 질 수도 있는데요. 이해가 안 가는 게 당연합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경매에서 부동산을 낙찰받는다는 건 단순히 그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그 부동산에 딸린 권리와 의무, 그리고 법적인 문제점들까지 함께 승계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소유권 이전의 원칙에 따라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겠지만 만약 무단점유로 이용 중이라면 이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복구 명령이나 변상금 부과 등 현재 그 토지 위에 불법 시설물을 소유하고 이용하는 자, 즉 새로운 소유자에게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 쉽게 풀어보면 이전 소유자가 무단점유를 했더라도 해당 국유지의 관리 주체는 점유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합니다. 그리고 낙찰과 동시에 해당 국유지의 점유자는 낙찰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책임도 함께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동산의 경우 선의취득이라는 개념이 있어 도난품인 줄 모르고 샀다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부동산에는 이러한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경매로 낙찰받기 전 여러 가지 법적 리스크를 파악하고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감수라는 말은 곧 가격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상복구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을 생각하고 최대한의 안전마진을 확보해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만약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다행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 200평 이상의 국유지를 사용할 수 있긴 하지만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시멘트로 포장된 마당의 일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 또한 염두해야 합니다. 도로 현황을 확인해보면 처음 영상을 시작하던 곳에서 집 앞까지
모두 국유지로 지정된 곳이라 도로 사용에 관한 문제가 없고 도로폭도 기본적으로 3m에서 4m를 유지하니 차량으로 진출입할 때 불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 대지 위로 건축된 건물을 체크해보면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주택과 창고, 이동 가능한 컨테이너가 소재하며 이동과 철거가 용이한 컨테이너를 제외한 모든 건물들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매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는 정리해달라 요청하면 되니 주택과 창고의 상세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의 외벽은 밝은 색상의 사이딩 판넬을 사용했고 창호는 일반적인 샤시 창호를 이용 중입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비워졌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체통에 우편물이 많지 않은 것으로 봐선 비워진 지 그리 오래된 건 아닌 듯하며 목재 데크와 창호, 가추의 상태가 깔끔한 편이라 지금 당장 돈이 많이 들어가진 않을 듯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위생설비 및 급 배수 설비를 모두 갖췄고 난방은 화목 보일러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뒤편으로 기름 보일러로 추정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 화목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를 겸용으로 이용하는 듯합니다. 이제 집 뒤편에 위치한 창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량철 골조의 강판 지붕으로 이뤄진 창고는 18.4평에 해당하는 면적이라 그리 좁게 느껴지진 않지만 창고 내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남아있으니 소유자에게 정리해달라 요청하셔야 합니다. 주택의 방위를 확인해보면 거실 창문 기준 동향을 바라보게 건축됐지만 주변으로 높은 수목이나 임야가 없어 일조량에 대한 아쉬움은 전혀 없고 주변으로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라 편의시설과 교통환경 또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니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을 감안해 저렴한 가격대로 취득해서 조용하지만 갖출 건 다 갖춘 곳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제 위성지도를 통해 보다 상세한 물건의 입지를 분석하고 머니 옥션을 보면서 부족한 설명을 보충하겠습니다. 이곳이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위치고요. 물건지 주변으론 예천, 안동, 의성, 군위, 상주, 문경 등이 위치하고 오늘의 집에서 예천군청까진 자차 기준 15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군청까지 접근성도 좋은 편에 속하지만 주변에 위치한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기에도 좋은 곳이라 실제 거주하는 데에는 별다른 불편함이 없으니 해당 물건에 관심이 생긴다면 현장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해당 물건까지 1시간 이상이 소요된다면 세컨하우스로는 추천드리지 않으니 상세한 주소를 확인하고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물건지 주변으로 확대해보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지방도와 국도가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너무나 좋고 집에서 조금만 이동하면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라 교통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예천군청까지 접근성도 좋지만 바로 옆으로 경북도청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나 경상북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SK바이오사이언스에 근무하는 연구원과 생산직 근로자의 가족분들도 많이 거주하며 2022년 7월 달에 2만 명을 돌파하며 읍 승격 조건을 충족했고 작년 2월 달에 호명읍으로 승격이 완료됐습니다. 물론 예천군 전체로 보면 인구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호명읍은 어느 정도 인구를 유지하고 있어 편의시설과 거주환경에서 아쉬움은 크지 않으니 다양한 편의시설이 모인 곳에서 전원생활을 시작하실 분들께는 적당한 위치라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도시에 비하면 인구수가 그리 많다고 볼 수 없고 아직 거래되지 않은 토지와 공실 또한 상당히 많은 곳이니 투자 목적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내려놓고 평생 사용한다는 생각으로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주택이 위치한 곳으로 확대해보면 전과 답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 속에 위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뒤편으로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긴 하지만 해당 물건은 전원주택단지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위치에 있는 곳이라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가격에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곳이니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취득하실 분들께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집 뒤편으로 음식점도 위치하는데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운영하지 않는 듯했고 바로 뒤편으로 관련 물건 2번이 위치하긴 하지만 농사를 전문적으로 지으시는 분이 아니라면 취득할 만한 곳이 아니라 해당 물건에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집 앞까지 주행하는 영상을 보면 도청대로를 통해 이동하다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맞춰 마을 방면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내비가 집 앞까지 정확히 안내해 주기에 찾아갈 때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도로 상태도 좋은 편이라
차량 출입에 불편함도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의 경계입니다. 위성지도상의 오차로 인해 조금 밀린 모습이긴 하지만 지적도를 통해 확인해보면 대지 경계 내에 모든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경계 침범에 관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지금 표시되는 곳은 모두 국유지에 해당하니 도로에 관한 문제도 전혀 없습니다. 이제 머니옥션을 통해 상세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1066, 관련 물건 번호 1번이고요. 소재지는 경상북도 예천군에 위치하며 상세한 주소는 머니옥션에서 사건 번호를 검색하시거나 땅땅정보통 멤버십 가입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물건의 종류는 단독주택이고 매각기일은 2025년 6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해당 물건의 감정 가격은 2억 7천만 원에 평가됐고 현재 신건으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무조건 유찰되길 기다렸다 최대한 저렴하게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매각 물건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한 필지에 대지와 건물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수목 및 조경수가 포함된 한 필지의 대지는 2억 1천만 원으로 평당 116만 원에 평가됐고, 모든 건물의 합산 가격은 5,900만 원으로 평당 127만 원에 평가됐습니다. 경북도청 신도시 옆으로 위치한 2012년식 전원주택은 편의시설 및 병원, 음식 배달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공실도 많고 제대로 활성화가 됐다는 느낌은 받을 수가 없었고, 해당 물건이 전원주택 단지 속에 위치한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집 주변 거래량을 살펴본 결과 무려 3년 동안 거래된 내역이 많은 편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로서의 매력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니 반값까지 떨어지길 기다렸다 건물은 공짜에 땅값은 반값 정도로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정평가 요항표를 보면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모두 일치한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컨테이너는 매각 제외 상태입니다. 임차인 현황표를 확인해보면 현재 소유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전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감정평가사가 물건 조사를 위해 현장에 방문했으나 아무도 만날 수가 없었고 말소 기준일보다 전입일이 늦어 대항력도 없으니 신경 쓰실 부분은 없습니다. 건물과 토지 등기부를 확인해보면 2017년 1월 12일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며 아래로의 내용들은 모두 소멸해 여러분께 인수되거나 소멸하지 않는 권리가 없는 물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물건은 어떠셨나요? 신건임에도 불구하고 건물 가격이 5천만 원에 평가된 곳이지만 땅값이 2억이 넘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할 때는 무조건 반값까지 기다렸다 취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강조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유지라고 해서 무조건 좋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과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해 인지하고 취득하시길 추천드립니다.